안녕하세요, 이만결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여기는 블러바드 매장이고요. 오늘은 유튜브 댓글이랑 SNS에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궁금하셨던 것들을 질문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걸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셨던 게 하트 시그널을 어떻게 섭외되었는지, 이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하트 시그널에 출연하는 거는 제작진들한테 먼저 출연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따로 섭외를 받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 출연 요청을 하진 않았고 PD님한테 섭외가 와서 출연하게 됐어요. 어떻게 절 찾게 되셨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음료를 가르쳐주는 음료 강의하는 유튜브를 잠깐 했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저를 섭외하신 것 같아요. 선뜻 출연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되게 고민도 많았고 거절도 사실 여러 번 했었어요. 그 이유가, 그 전까지는 이제 일반인으로서 살다가, 지금도 일반인이지만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트 시그널에 한번 출연하게 되면 이제 유명인, 나름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지고 유명인이 되잖아요.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산다는 게 그게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출연 후에 제 삶이 그 이전하고 되게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좀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께서 여러 번 이렇게 설득을 하시고 고민을 제가 많이 하다가 어렵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F&B 분야로 가게 된 계기, 카페 와인바를 창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 F&B 쪽 일을 하기 시작한 건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 시작하게 됐던 건 24살? 5살 때쯤에 어떤 조그만 바에서 바텐더 알바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막상 그 일을 시작해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준 음료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이 공간 안에, 내가 일하고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와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게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됐고, 각종 자격증이나 아니면 대회 같은 데도 나가게 되고, 내 가게를 나중에 내가 가져야겠다, 내가 직접 메뉴를 만들고 내가 인테리어하고 그런 공간을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는 매장을 갖고 싶다, 이런 꿈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노력하면서 조금씩 한 발자국씩 그 꿈에 가까워져 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커피 그리고 와인을 판매하는 그런 매장을 하게 됐어요. 하루에 정말 커피 10잔을 마시는지, 하루에 커피 10잔을 마셔도 괜찮은가요? 제가 지금 이 매장을 하기 전에는 커피를 로스팅해서 납품하고 커피를 약간 무역하기도 하고 그런 회사들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커피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정말 많은 커피를 마시게 되거든요. 하트 시그널 녹화를 할 때만 해도 제가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실 일이 많았는데, 요새는 제가 이제 제 매장을 하면서 그 정도로 커피를 많이 마시지는 않아요.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 마시는 것 같고, 저는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금수저인가요? 방송이 처음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성수동에서 이렇게 큰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고서 금수저다, 성수동에 있는 엄청 비싼 아파트에서 산다, 막 이런 소문들이 인터넷에서 돌았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금수저는 절대 아니고요.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부족함 없이 자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흔히 알려진 것처럼 막 제가 금수저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매장도 제가 다 대출 받아서 하고 있고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 끝나고 남는 시간엔 주로 뭘 하시나요? 요즘 저의 일과를 말씀드리자면 일하고 집에 오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일 끝났다고 해서 특별히 취미 생활을 요즘 갖고 있지는 않아요. 원래는 제가 되게 취미 생활이 많았는데 취미 생활을 갖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쉬는 날도 사실 거의 없고 취미 생활을 갖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기 시간 갖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그나마 좀 취미라고 하면 요즘 운동을 좀 하고 있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책 읽고 그런 정도? 음악 듣고, 제 음악 되게 좋아해서 음악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요즘 내 삶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형이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연예인 있나요? 하셨는데 저는 사실 여자를 볼 때 외모를 진짜 많이 안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안 믿는 분들 많으신데 외모보다는 좀 대화가 되게 잘 통하고 좀 취향이 잘 맞고 서로 이렇게 의지할 수 있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교감이 되고 통하는 거?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다 되게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연예인은 제가 TV를 잘 안 봐서 목소리가 좋으신데 따로 훈련이나 교육 같은 거 받은 적 있나요? 따로 훈련이나 교육 이런 거 받은 적은 전혀 없고요. 제가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하트 시그널 시즌 3 출연진 중에서 의동이가 목소리가 진짜 좋거든요. 뭐 방송에서도 물론 되게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 보거나 이렇게 전화 통화하거나 하면은 흔히 말하는 그 동굴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라서 예전에 한번 의동이랑 전화하는데 의동이가 여보세요 하는 걸 다 듣고서 제가 남자지만 되게 설렜던 적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 때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요즘 여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 노력? 그런 거를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의 노하우는 한번 우울감에 이렇게 푹 빠지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우울감에 빠지기 전에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기 전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때 빨리 뭐 맛있는 거를 먹거나 뭐 친구들 만나거나 좀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해요. 그러면은 컨디션을 다시 회복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번 디프레스하게 깊이 우울감 속으로 빠지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노력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를 좀 잘 관리하는 편입니다. 키가 몇인가요? 키는 180이고요. 180이다 말씀드리면 180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180인 사람 하나도 못 봤다, 막 170 후반대인 사람이 보통 180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저는 실제로 거의 딱 180이에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 20대로 돌아가면 지금 이제 제가 몇 달 후면은 33이 되고 근데 30대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길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있었을 때 그 가족들도 더 많이 챙기고 친구들하고 조금 더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뭐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조금 더 많이 가족들하고 친구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순간, 제가 딱 기억이 나는 순간은 제가 25살 때쯤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텐더로 일할 때, 바텐더로 일하면은 이제 일이 새벽에 끝나잖아요. 근데 그날이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일 끝나고 새벽에 눈이 오는 날에 밖으로 딱 퇴근하려고 나왔는데 막 택시도 안 잡히고 버스도 다 끊기고 제가 집까지 막 눈을 맞으면서 걸어서 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강 동호대교를 건너면서 막 눈을 맞으면서 너무 추운데 막 건너는데 야경을 보면서, 야경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그때 너무 새벽이어가지고 불도 막 다 꺼져 있고 그랬는데 강물을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서 꼭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남들이 생각하는 나와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일단 가장 큰 건 다른 분들이 저를 보는 제 모습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감수성이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뭐 그런 거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도 전 더 그런 사람이에요. 조금 더 어떤 것들을 볼 때 자세하게 보는 편이고 감각도 조금 섬세한 편이어서 향이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블러바드라는 제가 운영하는 이 매장에서도 그냥 음료의 맛이나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이렇게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 인테리어나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옷을 잘 입는 비결. 그 방송 보신 분들께서 제가 옷 입는 거를 칭찬을 해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 쇼핑을 진짜 많이 하질 않아요. 올해도 거의 제가 사는 게 없거든요. 뭐 옷을 그러니까 유행하는 옷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옷을 사면
그 옷을 되게 오랫동안 입어요. 제가 키가 18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키였거든요. 체중 변화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한 번 사면 저는 10년도 입고 되게 오랫동안 입는 편이에요. 근데 대신에 그 오랫동안 입으면서 그때그때 내 몸에 딱 맞게 수선을 해서 입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유행 타는 옷을 사는 것보다 나한테 잘 어울리게 입고 그리고 내 몸에 딱 맞게 옷을 입고 그러는 것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조금 더 확실하게 내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방송 나오고 나서 혹은 저희 매장에서 놀러 오셔서 저를 보신 분들께서 되게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에요.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사실 피부 관리를 따로 막 하지는 않아요. 제가 저번에 What's in my bag 그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팩을 막 맨날 하고 막 이러지는 않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좀 충실한 편인 것 같아요. 뭐 세안 잘 하고 그리고 잠 푹 자고 그리고 기초 화장품 같은 거를 되게 좋은 걸 쓰고 이러는 편인데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바로 여기 있는 두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메이크프렘에서 나온 세이프미 릴리프 에센스 토너 그리고 이건 메이크프렘에서 나온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폼입니다. 이 두 제품은 제가 올리브영에 가끔 화장품을 사러 가서 보면 되게 자주 보이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던 제품들이었는데 한 달 정도 전에 저한테 광고 제의가 들어와서 한번 제가 직접 한 달 동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광고로 제가 이 제품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서 실제로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이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매장에서 일하거나 가끔씩 뭐 어떤 촬영 같은 걸 할 때 있으면 저도 막 메이크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럴 때도 되게 자극이 없고 그리고 세안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았고 최근에 제가 매장에서 일하면서 계속 마스크를 끼고 일하다 보니까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고 많이 조금 예민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토너랑 여기 화장품이 약산성 제품이라서 굉장히 자극도 없고 예민해진 피부에 되게 좋았어요. 요즘 날씨가 되게 추워서 엄청 건조해졌는데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게 촉촉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 집에서도 사용하고 저희 매장에서도 사용하고 저희 직원한테도 추천해서 직원도 사용하고 있는 토너예요. 내가 여자였다면 하트 시그널 3 남자 출연진 중 누굴 좋아했을 것 같은지. 제가 실제로 의동이하고도 되게 친한데 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동이가 되게 그 방송에서는 다 보여지지 않는 되게 따뜻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방송에서도 물론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의동이의 그런 잔잔한 감성이나 그런 따뜻함이 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방송이라는 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을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사실 실제로 알고 보면 훨씬 되게 정도 많고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 자체가 아까도 이상형 말씀드렸을 때 사람의 내면을 좀 많이 보는 성격이라 그런지 저는 의동이한테 표를 줬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요새 많이 하는 생각은 부모님이 조금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 20대 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부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챙겨주시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부모님도 점점 약해지시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부모님을 챙겨드리기도 하고 많이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바빠서 많이 그러고 있지는 못한데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챙겨야겠다, 가족들 많이 챙겨야겠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어요. 손님 중 기억에 남는 분 있나요? 손님들 중 기억에 남는 손님들 있죠. 최근에는 좀 기억에 남았던 분들은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분들 기억에 많이 남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편지 같은 걸 써서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감사하고 많이 기억에 남죠. 기억에 남는 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개의 질문들 답변을 좀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진짜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해드리지 못한 건 죄송해요. 앞으로도 영상 좀 자주자주 올리고 하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